안녕하세요. 적성검사 수리영역 강사 이강인입니다. 오늘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적성검사 특강 마지막 방송일이죠. 추석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적성검사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시끌벅적 즐거운 친척들과의 대화를 뒤로하고 지금 TV 앞에 앉은 고3 수험생 여러분,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단언컨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추석 특집 적성검사 3탄 수리 영역 최종 완성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적성검사 수리 영역 문제의 특징 첫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학별 출제 유형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적성 수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중등에서 고1 이하의 수리가 출제되는 적성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원 이상의 수리 범위가 출제되는 교과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수리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고루 출제되고 있는 혼합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 몇 년간 적성검사의 수리 영역의 유형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에리카를 들 수가 있죠. 이 대학은 2012년까지만 해도 순수 적성형으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학년부터 100%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순수 교과형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2014년도 모의 적성에서도 앞으로의 적성 수리가 이제 교과형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에리카가요. 더 나아가서 2014년에는 대부분 대학의 수능에서 지금 수학 A형으로 수학 A형의 범위에 맞춰서 적성 수리의 문항들을 구성할 것이다라는 발표들을 하고 있거든요. 즉, 기존의 적성 수리에서 교과형의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는데, 기존의 순수 적성형 문제들이 이제 적성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성형 문항을 출제하던 문항들도 이제 추리나 공간 지각력의 비중을 줄이고 수리력의 비중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덜어는 수원의 문항도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한 문제 정도에서 5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로서 명지대를 예로 들 수가 있죠. 문항수는 대략 수리만 한 40문항 정도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언어와 더불어서 80문항 정도, 80분 정도가 이제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난이도도 별로 이제 문항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쉬운 문항부터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항의 시간 할애가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적성형 문항들이 혼합형 문항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적성형 대학들이 교과형 문항의 비중을 40%에서 한 50% 정도로 늘리면서 적성형과 교과형 문항이 모두 출제되는 혼합형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성대학교로서 이제 순수 교과형은 아닐지라도 많은 문항을 교과형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문항수는 한 30문항에서 이제 40문항 정도로 언어와 더불어서 적성형과 같이 80분 정도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존의 순수 적성형 혹은 혼합형이었던 대학들이 이제 교과형으로 또 변화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2013학년 정도까지만 해도 순수 적성형으로 출제를 하거나 혼합형으로 출제하던 대학들이 교과형으로 출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 예로 세종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순수 교과형으로 이제 출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최근 적성교사를 이제 새롭게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과형으로 출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항수가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성형이나 이제 혼합형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좀 적은 편이죠. 같은 80분이 주어지면서 문항수가 적다? 이것은 문항이 좀 더 난이도가 있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별 출제 범위 및 단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성형 같은 경우는 주요 출제 단원이 수리력, 수리 추리력, 공간 직역력 이렇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리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수리력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중등 수학에서 고1 수학까지의 범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수체계, 집합과 명제, 그리고 방정식, 함수, 응용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성질과 측정이 관련된 부분인 거겠죠.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숙지하고 있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문제의 노출을 통해서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항을 풀어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로 이제 교과형 한번 보실게요. 주요 출제 단원이 이제 교과수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교과수리의 범위로서는요, 수원, 미적분, 그리고 수투, 기하 벡터가 나오고 있고요. 주로 이제 수원과 미적, 적분, 그리고 통계 기본, 미분, 적분, 통계 기본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통합된 내용보다는 두세 가지 이하의 개념을 활용한 그런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기본 개념에 충실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네. 세 번째로는요, 혼합형을 둘 수가 있는데 주요 출제 단원은요, 적성형에서 언급한 수리력과 교과형에서 이야기한 수원, 미적분과 이제 통계 기본입니다. 통계 기본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 교과형으로 출제되는 대학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지는 않으나 이 두 가지 유형의 범위가 모두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드리면 기존의 수리 적성고사에 비해 지금 범위가 다양하면서도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을 물을 정도로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훑어보는 정도로의 학습은 이제 최근의 적성수리 경향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이제 두 번째로 대학별 적성검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부터 학교별로 수리 출제 경향을 이제 세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대학별 이제 적성검사 문제로는요, 순수 적성형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출이나 공간출이, 중등수학이나 고일수학이 이제 주로 출제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순수 적성형에는 이제 경기대를 들 수가 있겠네요. 적성형으로는요, 중등수학과 고일수학이 주로 출제가 되면서 수원이 10%가량 출제되는 적성형에 명지대, 고려대, 가톨릭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로 혼합형 보시는데요. 네, 혼합형 보시겠습니다. 적성형에 가까운 이제 혼합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혼합형에는요, 적성형에 가까운 혼합형이 있고 교과형에 가까운 혼합형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적성형에 가까운 혼합형 보시는데요. 중등수학, 고일수학과 더불어서 수원 이상이 30%가량 출제되는 적성형에 가까운 혼합형에 단국대, 선결대, 서경대, 그리고 수원대, 강남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과형에 가까운 혼합형 보실게요. 그래서 보시면 교과형에 가까운 혼합형입니다. 중등수학과 고일수학에 또 수원 이상이 50% 이상 출제되는 교과형에 가까운 한성대가 있고요. 강원대, 한신대, 을지대, 한국외대,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교과형 보실게요. 교과형에는요, 고일 수학 그리고 수원 이상이 주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 보시면 여러분 한밭대, 세종대, 가천대, 그리고 이제 홍익대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교과형 쪽에 가까운, 그리고 순수 교과형 쪽에 가까운 이제 세종대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순수 교과형에는요, 이제 수원 이상만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수 교과형에는 이제 한양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대학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를 먼저 확인하실 텐데요. 문항수로는요, 20문항에서 60문항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문항수가 적을수록 이제 어려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네, 주요 출제 단원을 보시면은요, 적성형에서는 방정식이나, 그러니까 방정식의 활용, 그리고 도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혼합형에서는 시계 계산과 같은 것들, 즉 방정식이나 함수 파트가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형에서는요, 수원이나 미분, 그리고 적분, 그리고 통계가 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문이과가 분리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분리 출제가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 경우에는 수투나 기하 벡터가 출제되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배점을 보시면은요, 자연계 문항의 배점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네, 네 번째로 출제 형태 한번 보실까요? 출제 형태는 교과형으로 출제되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보시면 되겠고, 덜어는 사지선다형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형에서는 주로 오지선다형을 출제하고 있다라는 것. 네, 이제 지금부터 각 대학별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학으로는 경기대가 있는데요. 경기대의 문항수는 40문항 정도가 있죠. 네, 주요 출제 단원이 도형의 성질과 측정, 그리고 응용 방정식이 있겠네요. 난이도는 뭐 평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지선다의 문제로 사지선다로 이제 출제되고 있다라는 사실. 다음 보시면은요, 적성형 문제로서 이제 명지대가 있는데요. 문항수가 자연과 인문이 서로 다릅니다. 인문 같은 경우에는 20문항, 자연계는 2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문이과가 분리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명지대는요, 기타 응용 방정식이나 도형 수리가 주로 출제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원 이상도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고려대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문항수가 20문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다라는 거 문항수 보시면 아시겠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문항수를 좀 적게 내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문이과가 분리되지 않고 공통으로 내고 있다라는 것. 네, 문항수는 아직 이제 보기는 사지선다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으로 여러분 가톨릭 대학 보시는데 문항수가 꽤 많죠. 60문항 정도 되고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문항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점 같은 경우는 2, 4점 정도로 배점이 되고 있다는 거 네, 사지선다로 나오고 있네요. 다음 대학 보시면은요. 단국대, 혼합형 대학으로서 단국대 보실 수 있는데 문이과가 분리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20문항이,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그러니까 기하 벡터나 수투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다음 대학으로 성결대 보실게요. 성결대 보시면 문항수가 30문항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과가 지금 분리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 배점이 꽤 높죠. 9점으로. 하지만 출제 형태는 네, 사지선다형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지수로고와 시계 연산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다음 대학으로 이제 수원대 보시겠습니다. 수리문항수가 40문항 정도 되고 있고요. 난이도는 평이하네요. 예, 문이과 이제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수혜체계, 시계연산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혼합형 대학이 대부분이 시계연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배점 같은 경우는 자연계가 4점으로 좀 더 높죠. 네, 사지선다형으로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 네, 서경대 보시겠습니다. 서경대학교는 수리문항수가 25문항 나오고 있고요.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고, 네, 경우의 수와 확률, 시계 연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점은 5점 정도 되고 있죠. 출제 형태가 사지선다형이다라는 거. 네, 강남대 보실게요. 얘도 이제 혼합형 대학으로서 대표적인 대학이고요. 수리문항수가 25문항 정도 나오고 있네요. 문항 난이도가 평이하다곤 하지만 약간 좀 난이도 있다라고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강남대는. 그리고 이제 주로 함수와 도형의 방정식 부분, 그리고 수원, 미통기 부분도 출제가 네,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으로 한성대 보시겠는데요. 올해 수학 A형에 맞춰서 이제 그러한 범위로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체계, 시계연산은 그래도 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 네, 출제 형태가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원대 보시면은요, 문항수가 35문항 정도 되는데 난이도가 높죠.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도록 하시고요. 함수와 그래프, 그리고 수열 문항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으로 한신대 보실게요. 수리문항수가 40문항 정도 나오고 있죠. 난이도는 쉬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과 인문 각각 배점이 3, 4점으로 이제 달리 배점이 되고 있죠. 출제 형태는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네, 을지대 보실게요. 을지대 보면은 난이도가 중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문항수가 20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평이하다라는 거지 문제마다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앞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1 이전에 그러니까 중등에서 고1 정도의 문항이 나오는 부분은요. 문항이 좀 더 이제 난이도가 평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적분이나 뭐 미적 이런 정도로 다시 미통기나 그런 쪽으로 가시게 되면 문항이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네, 일단 배점은 미발표고요. 이제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네,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는요, 혼합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인문은 20문항, 자연은 30문항으로 출제가 되면서 분리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지선다로 출제가 되고 있지요. 네, 교과형으로서 이제 가까운 혼합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건 납득이 되실 겁니다. 네,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는 인문이 22문제, 자연이 28문제입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고요. 통계 쪽에서 문제
난이도가 좀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출제되는 부분 보시면 확률과 통계 부분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수열도 상당 부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이과가 지금 분리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밭대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이 20문항, 자연이 30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한밭대도 역시 올해 동덕여대와 더불어서 이제 처음 실시하고 있는 대학인데 난이도 높게 내고 있죠. 네, 상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함수와 그래프가 주요 출제 단원이다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배점은 5점 정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 보시면은요, 세종대. 보시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적성형으로 출제를 했던 대학이거든요. 올해부터 교과형으로 출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난이도는 상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리고 문이과가 공통으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이죠? 네, 미분 적분과 확률과 통계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천대 보실게요. 가천대도 역시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 그리고 문이과가 분리 출제가 되고 있죠. 문항수가 20문항이다라는 거 보시면은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는 것 인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출제 형태는 사지선다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이 교과형으로 출제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출제 형태가 사지선다라는 것 특이할 만하죠. 네, 홍익대 보시겠습니다. 홍익대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대학인데요. 문항수가 2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이도는 평이하다라는 것, 그리고 수열과 미적분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면서 문이과가 이제 분리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한양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는요, 순수 교과형으로서 수원 이상만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항수는 20문항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죠. 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이과가 분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단원은 수열의 극한, 미적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분리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과의 경우에는 수투와 기하 벡터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출제 형태는 오지선다형입니다. 네, 추석 특집 적성검사 3탄 수리영역 최종 완성. 자, 지금부터 2014학년도 적성검사 수리영역의 특징과 대학별 문제 출제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세 번째 유형별 적성검사 문제, 적성형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중등에서 고1 학년까지의 범위가 출제되고 있으며 주로 시계 활용과 도형에 관한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화면 보시죠. 네,
적성형 문제로서 수원대 2012년도 문제가 있는데요. 문항 한번 읽어보실까요? 철수와 영수와 영희가 동시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시속 3km로 걷는 영희보다 시속 4km로 걷는 철수가 10분 일찍 B 지점에 도착하였고 영수도 영희보다 5분 일찍 B 지점에 도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속도는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시계 활용 문제 안에서도 속력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 키포인트 먼저 뽑아내신다라고 한다면 시간의 차가 일정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철수가 10분 일찍 도착했고 그리고 영수도 영희보다 5분 일찍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으로 가서 시간의 흐름대로 일단 먼저 이 사람의 이제 이름들을 써보게 되면은요. 일단 먼저 철수가 도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영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A에서 B 지점까지 같은 거리를 가는데 영수가 두 번째 도착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요. 영희가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희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시간차가 10분이에요. 왜냐? 철수와 영희의 그 시간차가 10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수와의 시간차는 5분이 될 것이고 영수와 영희의 시간차도 역시 5분이 되는 거겠죠. 문항에서 영희보다 영수가 이제 5분 일찍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시간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요. 속력에서 공식 모두 다 아시죠. 속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시간이다라는 것은 속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시간이다라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로서 둘 수 있다라는 것. 이때 얘네들은 모두 다 같은 거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이라 두십니다. 1이라 두시고 속력분의 1로서 여러분 철수와 영희와 영수와 영희의 시간들을 이제 각각 둬보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철수는 지금 속력이 3km로 걷는 영희보다 시속 4km로 걷는 이다라는 문항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영희에 해당되는 부분은 3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문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3분의 1로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수에 대해서는 지금 속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력을 우리가 x라 놓으시고 x분의 1만큼의 시간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지금 4분의 1과 x분의 1,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이들이 간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시간의 차를 보시면 모두 다 일정하게 5분의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이렇게 시간의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숫자의 2배는 양 사이드에 있는 숫자들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 아시죠?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x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 시간에 관련된 식을 세워야 되는가, 속도에 관련된 식을 세워야 되는가 많이 고민하시다가 장황한 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 4분의 1, x분의 1, 3분의 1로 논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에서의 키포인트가 시간의 차가 똑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차 수열로서 손쉽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 문제들을 풀어내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문항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5%의 소금물 100g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추가로 넣은 10%의 소금물은 몇 g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몇 g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 문항은요. 시소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소 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소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무거운 사람하고 가벼운 사람이 시소를 타게 되면은요. 받침점이 거의 중앙에 있죠. 그래서 받침점을 중심으로 해서 무거운 사람 쪽에 기울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사람이 받침점에 가깝게 다시 옮겨 앉게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받침점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보시면 양 사이드에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100g의 물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요 10g의 물건이 있습니다. 했을 때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받침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 무거운 쪽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무거운 쪽에 있으려면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비로 무거운 쪽에 가까워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얘네들의 비가 지금 무게의 비가 10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1대
10의 B로서 받침점이 위치하게 되면 평형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농도를 하나의 위치로 보시고 소금물에 대한 그 물의 무게에 해당되는 부분의 B에 의해서 그 농도의 받침점이 결정이 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항을 한번 풀어보시면은요. 5%의 소금을 100g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10%의 소금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을 섞겠습니다. 섞는데 5%의 소금물에 해당되는 것이 100g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10%의 소금물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얘를 Xg이라고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놓고 보시니까 8%의 소금물이 만들어졌대요. 얘네들을 혼합했을 때 8%가 만들어졌다. 이 8%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받침점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해서 이 받침점까지 5%에서 8%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거리를 보시면은 3이다라는 것. 농도의 거리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8%에서 10%까지의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2가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소금물의 이제 무게에 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3대 2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가? X 대 100이 되시겠죠? 무거운 쪽이 더 가까워져야 되고 여기 무거운 쪽이 더 X가 더 무거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깝게 있죠? 무거운 쪽에 더 가까워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B로서 X 대 만약에 100을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X자로 3대 2로서 무게의 비가 나온다라고 보시고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비례식의 경우에는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라는 형태로서 X의 값 구해주신다라는 것 아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문항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어떤 영화가 정확히 5시 20분에 시작해서 2시 10분에 끝난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영화가 끝났을 때의 시침과 분침 사이의 각도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 일단 시계를 그리셔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칠판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보십니다. 시계가 있죠. 지금 끝나는 시간 보시면은 5시 20분에서 2시간 10분을 영화가 촬영이 됐기 때문에 모두 7시 30분에 영화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7시 30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계 안에다가 시침과 분침을 여러분이 그려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 7이라는 것은 7시다라는 것은 6시를 지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7시에 해당되는 부분, 8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각 나와 줄 겁니다. 그래서 7시 30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분침부터 그려놓게 되면은요. 6으로 그려놓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시침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7시 30분이기 때문에 7을 지나고 8을 지나지 못한 그 부분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침을 그려줄 수 있겠더라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 감 잡으시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놓고 여기는 이들의 각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각도를 구할 때는요. 여러분이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준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7시이기 때문에 7시 30분이니까요. 7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준점으로 잡으셔서 분침과 벌어져 있는 이 각도와 시침과 벌어져 있는 이 각도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분침과 있는 이 사이 각도는 여러분 금방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이제 눈에 해당되는 부분이 12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가 12등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한 등분당 30도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는 바로 30도가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침까지의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7시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고 30분이 지났으며 시침은요. 시침이다라는 것은 1분당 외우셔야 됩니다. 0.5도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0분 동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요. 30배를 해주셔서 0.5에다가 30배를 해주셔서 5, 35에 15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15도가 시침까지의 각도다라는 것 보시면 30도와 15도를 더해주셔서 45도만큼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적성형 문항들 총 풀어보셨는데 이런 문항들처럼 이제 시계 활용에 관련된 문항들이 쭉 나오고 있다라는 것.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도형에 관련된 문항들도 나오는데 도형에 관련된 문항들은요, 경기대에서 조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강남대 문제인데요, 2012학년도 문제입니다. 옆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4cm이고 높이가 20cm인 원뿔 모양의 깔때기가 있대요. 그랬을 때 깊이가 5인, 그러니까 10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5cm까지 물을 넣은 후에 그 안에 구슬을 넣었더니 물의 깊이가 10cm로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이 구슬의 부피도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슬의 부피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올라간 물이 늘어난 부피만큼이 구슬의 부피가 되는 거겠죠. 근데 물의 부피에 해당되는 부분이 높이가 10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밑에 있는 원뿔을 제거한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있는 원뿔대에 해당되는 부피만큼이 여기는 이 공의 부피가 되겠다라고 보시고 이 문항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여러분 부피의 비로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보시면 일단 작은 원뿔에 해당되는 부분과 큰 원뿔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여러분 닮은 비가 있을 거예요. 닮아 있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닮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은 구슬을 넣었을 때의 물의 부피와 구슬을 넣기 전에 물의 부피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대 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닮은 비를 한번 살펴보자라고요. 그랬을 때 1대 2임을 살펴볼 수 있고 부피에 해당되는 부분은 1대 8이 되는 거겠죠. 그림으로 잠시 여러분 칠판에다가 그려보시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원뿔 이렇게 있고요. 물이 현재 요만큼 절반만큼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최초에는 물이 이 절반만큼의 또 절반 이 이하만큼이 담겨져 있었고 그 부분을 색칠해 보면 이만큼이 물이 담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늘어나기를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공을 넣었기 때문에 이만큼이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노란색으로 빗금 쳐져 있는 부분 했을 때 우리 보시면은요. 처음 물이 담겨져 있던 부분의 높이와 다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높이 비를 한번 살펴보시면 1대 2다라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의 닮은 비가 1대 2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피에 비해 해당되는 부분이 각각 세제곱의 비이기 때문에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으로서 1대 8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빨간색 부분과 전체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쳐져 있는 이 부분의 부피비가 1대 8이기 때문에 여기는 빨간색 부분의 이제 부피에 해당되는 부분을 1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전체 여기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부피가 7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전체 다 합해서 8이니까요. 그죠? 따라서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그것에 여러분 3배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피 구해주시는데 부피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 원뿔은요. 밑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 한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밑면 보시면 높이가 얼마일 때? 높이가 20일 때 밑면이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20일 때 밑면이 4라고 되어 있고 밑면이 높이가 5일 때는 그러면 밑면이 얼마인가를 살펴보시려면 비례식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몇 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4분의 1배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도 1이 되면 되겠더라. 따라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겠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1의 제곱 곱하기 파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밑면의 넓이로서 보시면 되겠고, 그죠?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5라고 했기 때문에 5, 그리고 뿔은 언제나 3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밑에 있는 뿔의 부피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노란색 부피를 우리가 구하고자 한 거죠. 그것은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부피의 7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7배로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부피의 비, 여기는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간단히 풀어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간단히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더라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면 혼합형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혼합형 문항은요. 식의 연산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식의 연산에는 식의 계산이 있고요. 방정식이 있고 부등식 그리고 함수까지가 있죠. 이러한 문항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준비한 문항은요. 2차 함수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에 x절편이 10 그리고 100일 때 2차 방정식 f의 10x 플러스 10은 제로다라고 하는 그 두 군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x절편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는 방정식의 근처럼 얘에 대해서도 근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주면 f의 10이 제로 그리고 f의 100이 또 1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용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파와 베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10알파 플러스 10에 해당되는 부분 계산해 줄 수 있겠죠. f의 10알파 플러스 10이 제로다. 그리고 베타일 때는 10베타 플러스 10이 제로다라는 형태로서 이제 풀어주시고 그때 10알파 플러스 10이 10이다라는 것 그리고 10베타 플러스 10이 100이다라는 것 이용해 주셔서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단히 계산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에 관련된 문항들이 이제 혼합형에서는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교과형 문항이 있습니다. 수원 이상의 이제 범위가 출제되고 있으며 교과형에서는요. 대부분의 학교가 수열과 수열의 극한 문항들을 자주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요. 문항이 좀 길죠. 네, 이런 문항들은 다 읽어보실 필요 없겠죠. 그림을 보시면 감이 어느 정도 오실 거예요. 그림의 형태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 그림들이 A1, A2, A3 이러한 이제 사각형의 넓이들을 다 더해줘라라는 문항이구나라는 것을 AN으로부터 살펴보시면 되겠고 BN이다라는 부분은 BN, B1, B2, B3와 같은 그러한 넓이들을 다 더해줘라라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시고 그러한 넓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죠. 점점 줄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무한 등비 급수를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캐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무한 등비 급수에서의 일반 수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는요 시그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제 분배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분배를 해주셔서 문항을 푸시면 되겠고요. 이 문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닮은비를 이용해 주시면 문항이 좀 더 쉽게 풀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한급수의 분배 성질에 관련된 부분과 닮은비를 이용해서 이 문항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 이와 같이 이제 교과형 문항으로서는 등비, 수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열의 극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출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과형 문항까지를 모두 만나보셨거든요. 네. 마무리 전략 및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시험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학을 겨냥하여 작년 기출이나 모의 적성 혹은 시중의 파이널 유형 정리를 공부하셨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준비가 미비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미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책들 중에 문항들이 잘 정리된 책 꼭 한 권만을 다시 펴서 조금이라도 난해했던 문제나 틀렸던 문항들을 차근차근 필요한 이론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다시 풀어보는 반복 학습을 하세요. 그리고 앞서 말한 문항들을 적어도 3번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시험 때 잊지 않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때는 지금까지 잘 정리해둔 눈으로만 보아도 어떤 이론을 이용하여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본인만의 정리서 딱 한 권만을 준비하죠. 그렇게 해서 수리를 공부하시면 그걸로 족할 겁니다. 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수리가 어렵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이다라고 하시면 원하는 대학의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이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땐 다음 사항을 좀 지키시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험지에 풀지 않고 풀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노트에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쉬운 문항부터 빠르게 풀어가는 연습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넘기지 말고요. 풀지 못한 문항수는 그냥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는 위의 사항,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있죠? 그러한 세 가지를 풀지 못한 문항이 남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3번 정도 반복해도 풀지 못한 문항이 남을 경우에는요. 난해한 문항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고 난해한 문항인 경우엔 필요한 이론을 정리하고 꼼꼼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러 번 풀이한 이제 풀이 방법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전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고쳐야 할 사항들을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간을 재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그 자신감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수험생이라면 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충분히 준비하신 수험생과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셔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셔라라고 했던 그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제 병합하여서 노력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학습하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추석 특집 적성검사 3탄 수료 영역 최종 완성. 자, 지금까지 살펴본 유형별 적성검사 문제와 마무리 전략 및 공부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라톤을 뛰어본 적 있나요? 긴 시간 홀로 뛰어야 하는 마라토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신발, 좋은 후원자, 할 수 있다는 희망? 마라토너를 비롯한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빼먹지 않는 꾸준한 연습입니다. 그것이 마라토너를 지탱하게 하는 힘입니다. 꾸준한 연습만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경기에서도 떨지 않고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칠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요행을 바란다면 부담이 되어 오히려 실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겠죠. 명절이 와도 즐겁기보다는 초조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9월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접수하고 수시원서를 마감하고 논술의 적성시험까지 눈앞에 닥치니까 걱정이 앞서시나요? 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했던 여러분들이라면, 기초가 튼튼한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입시라는 긴 레이스에서 결승 지점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레이스를 끝까지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